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이영자 씨가 실버타운을 방문하는 투어하는 영상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노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40대 후반인데 지금 40대 후반인 지금 나이에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도 있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영상이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뭐가 있을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대한 부분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에 대한 보증금과 생활비, 그 다음 고르는 방법,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이영자 씨가 도심형 실버타운과 전원형 실버타운을 투어하는 모습들이 영상에 담겼었습니다. 도심형 실버타운을 보니까 정말 안락하고 호텔 같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텔에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도 들을 수가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집을 지으면은 하고 싶은 공간들이 다 모여져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보면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할 수 있는 핵심 공간, 그래서 이 피트니스 같은 공간들도 있더라고요.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뷔페식으로 깔끔하게 식단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더 먹고 싶은 거 조금 더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영양사가 있으셔가지고 요거 영양 식단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깔끔한 식당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명이었고, 도시명은 도시 안에 있다 보니까 편리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없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형 실버타운, 나는 산과 물이 좋아, 공기가 좀 좋은 데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원형 실버타운도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운동하시는 모습들을 담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서 도시명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느낌들이 왔었고요. 그리고 34평 객실이었는데 깔끔한 분위기에 그 모습들이 그려졌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또 가격이 전원형 실버타운이 도시명 실버타운보다는 훨씬 좀 저렴한 요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식당도 깔끔하게 이렇게 쾌적하게 영상에 담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전시적 참견 시점에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다양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영자 씨가 제일 조금 나이가 있으신 편이던데, 제가 알기로는 55세고 만으로 53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들 부모님 나이 세대는 그 자녀들 양육하고 그다음 뒷바라지하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하다 보니 노후가 거의 준비가 안 돼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지금 20대까지 20대 30대 젊은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 실버타운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다 자녀하고 따로 살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비동거 비율이 자녀하고 따로 살고 싶다는 분들이 69.4%, 10명 중에 6, 7명이고,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비동거 비율이 70.7%, 7, 8명이 비동거 하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62%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따로 사는 게 편하다. 그리고 독립생활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담도 안 준다. 그래서 따로 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8, 9명이 자녀들하고 따로 살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고령자들이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따로 사신다 하면은 그걸 보니까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하는 게 69.9%였어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년하고 21년에는 더 증가하겠죠. 그리고 자녀나 친척에게 지원받는 비율이 2019년도에 17.7%, 한 명이나 두 명한테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 돈을 받아도 부모님들은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어렵게 살고 자기들도 힘들게 살아가는 걸 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되도록이면 돈을 안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원 비율이 낮은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원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받고 있는 비율도 12.4%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61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고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65세가 되면. 근데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거의 없으시죠. 왜냐면 그때는 국민연금이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거를 넣을 만한 여력도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 65세가 되면 하위 70% 이하가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그거 하나가 있고요. 물론 저소득 층의 노인분들, 뭐 수급자분들이나 지원을 받는 분들은 조금 다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전 연령층을 봤을 때 65.1%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7, 80세 분들은 사실 노후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녀들 양육하고 먹고 살고 그리고 또 결혼도 시키고 하다 보면 본인들한테 인색하시잖아요. 전부 다 자녀들을 위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 준비가 거의 없었다고 본다면은 지금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납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들이. 그리고 60세 이상을 보면 전 연령층보다 낮죠. 55.3%. 그래도 예전에 윗세대의 부모님보다는 높죠. 55.3%면.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노후 생각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면은 자녀들하고 따로 살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고령자가 2011년도에 39.2%였는데 이게 2020년도에 62%로 급증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를 아까 직접 벌어서 되는 비율이 많았잖아요. 보시면은 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7명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부담해서 쓰세요. 한 2~3명 정도가 자녀한테 지원도 받고 정부의 지원도 받으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본인이 많이들 왜냐면은 요즘 60대가 예전에 60대하고는 틀리죠. 건강도도 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연령대고 그리고 요즘은 노인 일자리도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하셔서 자기 생활비를 직접 벌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가 윗세대 7, 80년대 7, 80세 분들하고 다른 점은 그 본인한테 투자가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길어지죠. 보통 100살, 120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 질 좋은 서비스, 시설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세요. 돈을 쓰셔서 시니어 이런 분들이 더 증가를 하신다 보시죠. 노후가 내가 길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좀 할 수 있겠노.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는 투자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한테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굉장히 어렵게 경제력을 만들었잖아요. 많은 경제력인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집 한 채 그리고 약간의 돈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박봉이고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게 전부 다 저 외에도 보이시죠? 저도 돈이 박봉이고 그 돈으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생활하고 그리고 자산을 불려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상사들 눈치 보고
옆에 직장 동료들 눈치 보면서 일은 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일이 또 많습니다. 그런 치열한 싸움들을 매일 하고 계시죠. 저 100번 공감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평생 60세, 65세 이렇게 살고 나도 집 작은 거 한 채, 그리고 약간의 돈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그것도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60세, 65세까지 이렇게 피 터지게 살았는데 나도 좀 이제 조금 남은 노후는 즐겁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저도 어느 정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65세까지는 피 터지게 살고요. 그리고 지금 박봉이고 피 터지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적게 벌고 나가는 돈은 많고 물가는 비싸고 집값은 폭락같이 다락같이 오르고 정말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60세, 65세까지 내가 하고 그 나머지 노후는 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적인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동한 결과로 이제 실버타운에 대한 눈길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도 없습니다. 거의 상위 10%, 5% 안에 들어야 강남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서민들은 이거 볼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이 보증금 자체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이제 집값이 다락같이 올랐죠. 그래서 오르다 보니 이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팔아서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보증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실버타운의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버타운이 뭐냐라고 보면 의료시설이나 또는 오락시설이나 체력 단련시설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지금 노인이 만 55세부터인데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만 55세는 사실 노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70세 정도부터 진짜 노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지금 만 55세부터 노인으로 보기는 하죠.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여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맞죠? 그래서 대형 병원 옆에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아프면 그 뇌졸중이나 뇌출혈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쓰러지시면 바로 가야 되니까. 그 의료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운동도 중요하죠. 건강하는데 운동, 체력 단련 시설도 중요하고, 그리고 식단도 중요해요. 식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식사나 청소하는 게 나이가 드시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의료시설, 그 다음에 이제 외롭죠. 건강 다음에 노인들이 중요하신 게 외로움. 그래서 또래 집단과 같이 어떤 놀이 활동을 하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건강, 외로움, 그리고 내가 남은 여생을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부분들. 그거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노인이 되면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놔서 제공하는 유로 노인복지주택이다 보시면 되고요. 양로원이나 요양원하고 다른 점은, 양로원하고 요양원은 지방이나 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을 대부분 해요. 그런데 실버타운은 입주자들이 직접 내는 돈으로 운영을 하죠. 그러다 보니 실버타운은 시니어 친화적인 시설이나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이 예전에는 분양형도 있었고, 지금은 임대형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분양형이 있었어요. 분양형, 임대형이 같이 있다가 2015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양형만, 임대형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분양형이 있을 때는 그것도 주택 하나로 봤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뭐 이런 세금들도 냈어야 됐었고, 그래서 그걸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2015년도에 분양형은 없어지고 지금은 임대형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 60세 이상 돼야지 실버타운은 입주가 돼요. 그래서 이영자 씨가 전지적 chan결 시점에서
아, 만 60세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아쉬워하는 장면들을 담았잖아요.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60세, 만 60세가 넘으면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에 많이 입소를 하신대요. 왜냐하면 가사노동도 부담이 되고 약간의 돌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버타운에 많이 입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실버타운이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하고 어떻게 다르냐 보면요.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근데 요양원이나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시설이고, 그리고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고, 요양원이나 양로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인데, 요양원은 요양시설이고요. 양로원하고 실버타운도 양로시설인데, 양로원은 무료로 하는 데고 실버타운은 유료로 하는 데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소는 지속적으로 의료행위가 필요하다. 우리 부모님이 내가 봤을 때 계속 의료행위가 필요하다 하면 요양병원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어요. 1등급에서 2등급 판정을 받았어. 장기 요양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받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받아야 되지만 장기 요양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왜 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하던 시설이든 나가잖아요. 그런데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중에 1등급, 2등급은 거의 누워 계신다 보시면 되죠.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에 가시는 게 맞고, 그런데 65세 이상인데 건강해, 그런데 생활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세요. 무연고나 기초생활수급자세요. 그러면 양로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한데 만 60세 이상이야. 건강해. 근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셔. 그러면 실버타운으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의료인이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주할 거고요. 요양원이나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은 없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촉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는 간병인이 24시간 돌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돌보고요. 그리고 양로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버타운도 건강한 분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데 식사나 청소를 해주죠. 실버타운은. 이것 때문에 실버타운에 들어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새끼 밥 챙겨 먹고 청소하는 게 나이가 들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되기 때문에 식사나 청소 때문에 실버타운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1인실에서 6인실까지 있고, 요양원은 1인실에서 4인실, 양로원은 1인실에서 6인실, 실버타운은 원룸, 투룸 단독으로 하는 거고요. 비용 부담은 의료비를 정부에서 90% 보조해 주고요. 나머지 간병비나 소모품 같은 거는 100% 자기가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80% 정부에서 보조하고 20% 자기가 부담하고요. 양로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정부에서 부담하고 일반 입소자는 100% 자기가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실버타운은 100% 자기가 부담하고. 그래서 보통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양로원은 나라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죠. 근데 실버타운은 100% 자기가 다 부담한다. 그러니까 입소자들의 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여러 가지 질이나 서비스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 제공 서비스는 의료나 간병 서비스고요.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니까 요양원은 돌봄 서비스나 여가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양로원은 청소나 식사 외에 그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실버타운도 운영을 하는데 여기가 훨씬 더 문화체육시설이나 공동 프로그램이나 건강관리 서비스가 다양하죠. 그리고 월 평균 비용은 200에서 400이고요. 요양병원은. 그리고 요양원은 60에서 90, 양로원은 무료에서 100이고요. 실버타운은 150에서 200인데 여기는 보증금이 1억에서 3억 정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실버타운 실제 후기를 한번 들어보면, 실버타운에 계시는 분들한테 만족도를,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라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떻냐면은 비용에 비해서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 만족도가 정말 좋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성 입주자들은 식사 준비 안 하고 가사노동에서 벗어나서 너무 좋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각종 취미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즐겁다. 라고 하시고, 은퇴 이후에 외롭지 않다. 내 또래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만날 수 있고 또 연애도 할 수 있고 해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버타운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서로 라이프 스타일도 비슷하고 빈부격차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 보면 빈부 차이가 많이 나면 만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좀 자산가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노후 준비까지 다 해결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든데 좀 더 여유롭게 산다는 게 참 그게 빈부격차라는 게 참 좀 있죠. 그래서 빈부격차에 크지 않대요. 실버타운 정도에 들어가실 분들은 실버타운 빈부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친밀도가 좀 더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서민이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만약에 내가 청소나 그 식당 같은 게 나중에 체력적으로 붙이고 그리고 배우자가 일찍 사별하고 그리고 혼자 되시는 1인 가구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팔아서 거기 들어가서 즐겁게 노후를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실버타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민이지만 우리가 착실히 노후 준비를 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된다면은 제가 40대 후반인데 지금 60대 중반이 되면 좀 더 이런 시설이 다양화되고 좀 더 저렴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한다면은 서민도 어렵지 않다. 지금은 부유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지만 서민도 할 수 없는 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동호회나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형성돼 나가는 사회적 관계가 노후의 또 다른 활력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실버타운을 지내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은 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은 교사나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연금액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은데 근데 사실 지금 입사하는 교사나 또 공무원들은 국민연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안 난대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 우리같이 일반 직장인들도 충분히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한다면은 실버타운에 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2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해드리려고 정말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부는 실버타운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고요. 2부에서는 실버타운에 입소했을 때 내가 챙겨야 될 것들, 건강검진서 내라 하거든요. 건강검진서 부분 미리 챙겨야 될 부분들, 그리고 내가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그 사항들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이한세 위원장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 실버타운에 관한 책. 그분이 실버타운 추천한 3곳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담아서 2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는 실버타운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박봉이고 힘들고 하루하루 가정과 일을 병행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힘들고 작은 돈이지만 불려서 자산도 만드시고 노후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키우시고 그리고 생활도 하시는 삶을 만들도록 제가 컨텐츠로 많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